자, 여러분, 오늘은 적분을 어떻게 빠르고 쉽게 구할 것이냐 하는 테크닉의 문제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닉이죠. 그렇죠? 적분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거는 수단입니다. 그렇죠? 적분의 수단이지 적분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적분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테크닉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적분에 대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지 목적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적분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인 시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왜 적분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real world problem의 문제이죠. 실생의 문제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실생활 문제 그러는데 그것은 적합한 번역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실생의 문제를 잘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관찰을 해서 주어진 실생의 문제를 수학적인 mathematical 수학적 상황으로 mathematical 모델로 옮겨오지요.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또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직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실세계 문제를 수학적 모델로 옮겨와요. 그 옮겨온 것을 보자. 그 본 게 뭐예요? 식입니다. 포뮬라라고 그러죠. 식으로 옮겨옵니다. 자, 식으로 옮겨왔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수학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수학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mathematical conclusion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에서 우리는 뭔가 여기서 아까 포뮬라를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포뮬라를 풀면은 어쨌든 우리는 수학 입장에서의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학의 결론을 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를 실생의 문제에 대한 실생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 하나의 예측에 관련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real world prediction 뭐 예측하는 거잖아요. 뭐 인구를 갖고 얘기할게요. 인구라고 하는 것은 실생의 문제로서는 중요한 거죠. 그걸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5년 후에 세계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5년 후에 뭐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는 수학적 모델로 옮겨와요. 물론 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개체수의 변화율은 개체수에 비례한다. 또는 개체수의 변화율은 적당한 개체수와 그거의 어떤 환경. 그래서 K분의 주어진 환경을 고려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K분의 Y라든지 다양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식을 구하죠. 그래서 푼다는 얘기는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물론 변수는 X가 될 수 있고 T가 될 수 있고 물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수학적 결론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결론을 얻어냈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실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물론 그걸 활용하지만
좀 검증을 거쳐서 보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순환도 할 수가 있어요. 순환하는 구조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또는 미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링과 아까 이제 이게 순환할 수가 있댔죠.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구조로 이제 미적분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수학의 여러 가지 수학적 사고 형태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이고 이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은 주로 미적분학에서 꽤 많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적분의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어떤 포뮬라가 만들어지고 이 포뮬라에서 여기 솔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솔브하는 과정입니다. 포뮬라에서 솔브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이것을 실세계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꼭 이런 문제 말고도 우리가 공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외부 기전력이에요. 전기 회로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럴 적에 이게 이런 주기함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주기함수들은 불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좀 연속인 함수로 바꿔치기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솔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어요. 복잡한 환경이라는 것은 해결해야 될 게 단순히 문제를 푸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드는 겁니다. 이렇게 불연속 주기함수로 나타났을 적에 이것을 주기함수로 바꿔주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파트요.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뭔가를 수학적 결론을 내기 이전에 바로 이 과정을 우리는 Technique of Integra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를 그린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Technique of Integ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적분법이 적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요 포션에 요만큼 차지하는 것이 Techniques of Integr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적분을 구하는 것이 이 적분 이론의 상당히 모든 것인 것처럼 최소한 이제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상황을 설정하고 그것을 mathematical 모델로 데리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물론 푸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지요? 자, 예제 1번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은 뭐냐면은 integration x sin x dx를 구하여 보자 하는 거. 뭐 가로를 쳐도 되지만 주로 안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그린 이유가 우리가 테크닉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적에 그 테크닉은 분명히 실세계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다음을 정적분하시오 또는 적분하시오. 그렇죠? 물론 여기서 이제 테크닉이 필요해. 이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 말은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디에서 나타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먼저 결론을 내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것은 거죠. 자, 테크닉을 어떻게 해서 풀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이런 적분법 이게 왜 필요하냐가 이제 또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크닉 좋아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미분법을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fg 프라임 플러스 뭐예요? f 프라임 g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양쪽의 인테그레이션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인테그레이션 fg 프라임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이렇게 두 가지 텀으로 보는 거거든요. 두 개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여기 x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은 sin x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테크닉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로 인테그레이션 한다는 얘기는 fg가 되는 거죠. 그렇죠? fg에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레이션 뭐가 되는 거예요? fg 프라임입니다. 이건 미분법 중에서 두 함수의 곱에 관한 미분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물론 인테그레이션이 들어갈 때는 여기서는 여러분들 마음 항상 적분상수는 챙겨주셔야 돼요. 적분상수는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테크닉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구를 x로 놓고 누구를 sin x로 놓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디어는 뻔하겠죠. 자, f로 놨다는 얘기는 그렇죠. 선생님이 또 그랬죠.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뒤로 가 있나요? 그렇죠. 너무 뒤에다 찍었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분 이렇게 놨다는 얘기는 얘는 이제 미분을 할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얘는 분명히 미분할 거고요. 얘는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하기 쉬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G라고 하는 것은 적분하기가 쉬워야 돼요. 그렇죠. 자, 적분하기 쉽다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X 적분하기 쉽죠. 그러나 디그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F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X로 놓고 한번 볼까요? G라고 하는 것을 G'을 뭐로 놔요? sin X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F'은 1,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X인데 부호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됐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이겁니다. 준식 이 녀석은 자, 이건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x에다가 코사인 x, 그렇죠? x에다가 코사인 x. 그다음에 부호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죠, 그렇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었네요, 그렇죠? 코사인 x.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나왔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x 코사인 x에다가 쟤는 어떻게 되죠?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x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끝에는 적분상수를 요거는 적분상수는 챙겨주세요. 적분상수는 챙겨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테크닉이고요. 그렇죠? 이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하냐죠. 왜 이게 필요하냐는, 왜 인테그랄 x 지금같이 sin x dx가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목적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게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걸 제가 가장 간단히 한다면 공학에서 전자기학 같은 데서 주어진 함수가 이런 함수들이 얘는 분명히 주기함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기함수 그러면은 사인 항상 그렇죠.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이런 것들만 다뤘잖아요. 그런데 현실로 오면은 사실은 주기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의 본질적인 아주 그 치명적인 약점은 얘가 공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솔브하는 데 있어서 얘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치명적 약점이 뭐냐면 불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연속함수처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연속함수처럼 만든다를 적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를 여러분 수준에서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림으로는 보일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함수인데요. 나는 이걸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거를 이게 뚝 떨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자, 주기는 2파이로 할게요. 그리고 맨 처음에 주어진 함수는 y = x입니다.
아, 그래서 이겁니다. 이 x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파란색 함수를 구할 수가 있고, 이 파란색 함수를 이용해서 이 파란색 함수를 이용하여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걸 구체적 계산의 전반적인 것은 여러분들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선형대수라고 하는 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선형대수 개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파란색 그림으로 이것을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계산을 잘할 것이냐. 또 하나는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 파트죠. 그렇죠? 분명히 어디서 왔어요. 왜 해요? 아, 어디서 왔지요. 리얼 월드 프로블럼에서 왔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예는 어떨까요? lnx dx 같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내가 lnx dx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 이건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하나는 좋아요. 테크닉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왜 하는가죠.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는 테크닉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 여기 누군가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F를 결정하고 뭘 결정을 해줘야 돼요? G'을 결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F와 여러분들은 G'을 결정하는데 적분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렇죠. 적분하는데 lnx로 놓을 수가 없죠. 얘는 lnx로 놓게 되겠죠. 그러면은 미분하면 좀 이렇게 되고 적분하면은 이렇게 돼서 뭔가 굉장히 좋은 거를 잡아내겠죠. 그래서 원래 준식은 나는 이렇게 그냥 기하적으로 기억해요. x lnx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곱해주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분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적당한 상수. 물론 이제 적분 구간이 들어가면 얘는 이제 필요 없게 되니까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테크닉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도대체 이거 왜 하냐는 것입니다. 이 적분은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팩토리얼하고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n 팩토리얼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3팩토리얼이라는 얘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일러가 뭘 생각을 하냐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걸 3팩토리얼이잖아요. 한번 2.5 팩토리얼은 어떻게 되죠? 2.5 팩토리얼 같은 거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5 팩토리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에서 주어진 함수인데 그 정의역을 어떻게 하면 실수로 확장할 것인가. 그것도 리얼 월드 프로블럼입니다. 그러니까 실생활 문제라고 내가 쓰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는 내 관점에서 보면은 잘못된 교육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세계 문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도 어떤 입장이 되는 거예요? 실세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을 내면 4분의 3의 루트 파이가 나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려면 많은 시간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더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보여줄 수 없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왜 해야 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결과론을 중요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할게요. 인테그랄 0서부터 1까지 여러분 ln x의 n승의 dx라고 하는 것은 n 팩토리얼입니다. 물론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좋아요.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2.5 팩토리얼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적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테크닉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숨어 있다 이 이야기죠. 그렇죠. 이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번 이런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세 번째 예는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세 번째 예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얘는 이렇게 동글뱅이 쳐놓을까요? 제가 자, 세 번째 예는 뭘 한번 택해 보냐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인테그랄 x제곱의 2x의 dx. 자, 여러분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라 그랬죠. 하나는 좋다.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느냐? 정확하고 쉽게. 두 번째는 이거 도대체 왜 하냐는 거죠. 왜 하냐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쉽고 빠르게 구하여 보자. 본질은 뭐냐면 곱셈 함수의 미분법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만 잘 결정하면 돼요? 요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f라고 하는 것을 잘 놓고 g라고 하는 것을 잘 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미분하기 좋고 그렇죠. 얘도 뭐 적분하기 정말 좋죠. 그래서 이때 f'은 2x가 되고 이때 g는 그대로 2x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관점으로 주어진 식을 본다면 여러분들 그냥 x제곱 2x죠. 그렇죠? x제곱 2x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거 해줘야 되겠죠? x의 2x. 근데 2는 튀어나갈 거고 나중에 적분 처리할게요. 맨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이제 눈치챘죠. 이게 제곱에서 1차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한번 요 파트 이건 마이너스 2 조심하시고요. 요 파트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f 이걸 거고요. g는 이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얘는 1이 되고 얘는 2x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파트에 의한 것을 따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x제곱의 2x승의 마이너스 2에다가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쭉 하면은 x의 2x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거 하면 그냥 인테그랄 그냥 이거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하면 2x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 맨 끝에다가 상수 처리해 주세요. 그렇죠? 요거 이쁘게 정돈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테크니컬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한 번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 그렇죠? 2회에 걸쳐서 integration by part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영어는 정확하죠. integration by part. 그러니까 부분. 그러니까 part라고 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자, 곱의 미분법에 의하면 이렇게 두 파트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당연히 두 파트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냐. 그렇죠? 그래서 integration by part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적분, 그러니까 부분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art를 한글로 번역할 적에 이거를 부분이라고 하면 부분 집합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integration by part를 부분 적분법, 그러면 이걸 부분으로 한다? 그럼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한 파트는 두 파트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번역에 대한 거를 지적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래요. 자, 물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 이거 왜 하냐는 겁니다.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자, 지수함수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인간한테 굉장히 어려운 함수입니다. 얘는 굉장히 어려운 함수예요. 그럼 어려운 함수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갖고 우리는 뭐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다항함수. 다항함수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서 뭐 2차 다항함수.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렇죠? 2차 다항함수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선형대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돼. 더 정확히 말하면 1x x제곱으로 생성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만 하시거나 그냥 메모만 해놓고 잊어버릴 됩니다. 생성된 벡터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벡터 공간에서의 이 e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것도 하나의 어프락시메이션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x 이런 거라든지 x제곱의 2x 이것들을 계산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은 결과적으로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뭐 bx 플러스 c x 제곱 뭐 이러한 물론 이거는 어디서의 얘기냐면은 실계수 함수에서 이런 2차 다항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2가 들어간 이유를 여러분들이 살펴라. 2번 해야 됩니다.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2번 해야 됩니다. 좋아요. 그럼 왜 했느냐? 지수함수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 지수함수를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2차 다항식. 그러니까 디그리가 2인 함수. 물론 3인 거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x의 3승까지 올라가야 돼서 여기까지 계산을 본다는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제 4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는 ex의 sin x dx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앞으로 거의 습관적으로 어떤 적분의 형태가 나오면은 첫 번째는 그 적분을 구한다. 그거는 뭐예요? 테크닉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할까? 이게 왜 필요할까?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그 질문을 던지는 거에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아직은 그거를 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여러분들의 지식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떤 약간의 결과적인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자, 첫 번째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적분법으로서는 어떤 의미일까? 얘는 적분, 미분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 누구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그럼 어쨌든 F하고 G'을 결정해야 되는데, 좋아요. F'은 나는 지수함수 결정할래요. 그 다음에 G'은 사인을 할래요. 왜냐면 얘는 적분하기 좋잖아요. 자, 미분하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자, 적분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코사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이 놓았을 때 원래 주어진 식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마이너스 2x의 코사인 x. 그렇죠? 마이너스 이쪽으로. 근데 마이너스 있었죠. 그렇죠? 플러스 뭐예요? 코사인 x 2x. 우리 책처럼 2x를 먼저 쓸게요.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고 2x의 코사인 x dx. 나중에 상수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뭐야? 또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나오는 걸 아까도 했지만 도대체 여기서는 또 한 번 나온 걸 좋아요. f라고 하는 것은 2x, g'은 코사인 x. 좋아요. 여기는 f'은 2x, g는 사인 x. 그렇죠? 그럼 요거에 의해서 요 파트가 추가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원래 주어진 게 마이너스
EX에 코사인 X가 있었고 이제 플러스예요. 그렇죠?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얘는 플러스 EX에 사인 X 마이너스죠. 그렇죠? 이건 얘하고 만나잖아요. EX에 사인 X입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된 게 다행이죠. 왜 그래요? 원래 주어진 것들 여기 있잖아요. 원래 주어진 거 얘잖아요. 그럼 얘는 1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넘어가면 얘가 뭐예요? 2배의 이 적분이라고 하는 것. 얘 넘어갔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2로 나눠주죠. 맨 끝에는 뭐예요? 상수 처리 적분 상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여기다 표시해 놓고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갑니다. 그렇죠? 넘어가면 저쪽으로 넘어간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갔지요. 그렇죠? 그럼 2배의 이 인테그레이션은 요만큼이죠. 적분상수 처리해주고 어쨌든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것은 테크닉 중에서 테크닉 입장에서 보면은 2번 해야 된다. 아까처럼 2번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면서 동일한 것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원래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등호가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원래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넘어가면 얘가 2배가 되면서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어떤 테크닉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왜 하냐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인 함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항상 뭐예요? 주어진 녀석을 주기함수로 그러니까 연속인 주기함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함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불연속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인 주기함수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뭐 좀 꺾인 녀석이겠죠. 그거를 연속인 녀석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는 이게 그냥 홀몸 X였었죠. 그렇죠? 자, 요번에는 이런 예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항상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는 또 찾아볼 수는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테크닉에 주안점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 이것을 하나의 테크닉 입장에서 보면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라고 한다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숨어 있는 녀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F라고 하고 한다는 것을 뭐로 볼까요? 여러분 탄젠트 인버스 함수 미분하는 거 잘 하죠. 그 다음에 G'은 이렇게 놓게 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봐봐요. 얘는 미분하면은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근데 G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x 제곱이죠. 이게 잘 만났죠, 이거. 왜냐하면 이 분자가 x 제곱으로 갈 거예요. 또 뭐 잘못했죠. 그렇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2분의 1, 이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기서부터 잘못했죠. 이런 실수를. 그렇죠. 이게 x가 왜 나와요? 그렇죠. 1이었었죠. 그렇죠. 얘가 그럼 x가 되죠. 그럼 얘하고 만날 거거든요. 만나나 안 만나나 볼까요? 이 녀석은, 자, 원래 식은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x의 탄젠트, 아크탄젠트, 마이너스에다가 얘가 만나잖아요. 그럼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그럼 여러분 뭘 알고 있냐? 합성함수 미분법 알잖아요. 얘가 2x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2x가 되면 참 좋죠. 그렇죠? 그러면 2는 어디 갔다고요?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요 파트는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은 ln 함수죠. 그렇죠? 얘는 뭐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 녀석만 본다면 얘는 뭐가 되죠? 이 녀석은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요거만 쓸게요. 요 녀석은 뭐예요? ln. 절대값 써야 되지만 1 플러스 x제곱이니까 안 써도 되죠. 그렇죠? 이 함수. 여러분 이거 미분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속의 거 미분하잖아요. EX. 그렇죠.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ln 값과 아크 탄젠트 값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것만 갖고 얘기한다면 얘기는 굉장히 편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말을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였었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얘는 뭐예요? 아크 탄젠트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구간을 특히 0서부터 1까지 주면 0서부터 1까지 주면은 얘는 이제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원주율의 문제죠. 그렇죠? 얘는 이제 원주율의 근사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구분구적법이죠. 그렇죠? 원주율의 근사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은 요거는 이제 1600년대 이야기로 좀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1600년대에 상당히 그 관심을 갖는 것이 무한급수에 관련된 무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뜻이죠. 1600년대입니다. 1600년대에 우리 수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주어진 녀석을 예를 들어서 뭐 결과이지만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한 게 이게 이제 어떻게 패턴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분자는 짝수가 2번 들어가죠. 2 다음에 4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것은 연속돼서 들어가니까 3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3하고 그 다음 게 5가 들어가겠죠. 분수예요. 곱셈입니다. 그 다음에 6이 되겠죠. 그렇죠? 6이 2번 나오겠죠. 그럼 소수는 어떻게 나와야 돼? 5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7이 나오겠죠. 이런 곱입니다. 그 곱을 나타낸 게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수학적 그런 발전 과정에서 나온 특히 1600년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적에 사실은 우리 수학자들이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형식입니다. 사인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이 하죠. 그렇죠? n승입니다. 사인 n승에 관련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눈치챌 수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테크닉을 먼저 해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테크닉은 두 개로 나눠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있고, 이거 n개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녀석을 제가 여기다 G'이라고 한다. 이거는 sin n-1승의 x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sin x로 놓고 보면은 뭔가의 어떤 그 패턴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쨌든 미분이니까 할 수 있죠. 그럼 n-1에다가 sin x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속의 거 미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만났을 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눈치챘어요. 그렇죠? 자, 일단 이쪽으로 만납니다. 원래 저 위에 있는 저 식은 그렇죠? 마이너스 조심하고요. 자, 코사인 x에다가 사인 n-1x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나 봐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럴 땐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n-1이 되면서 자,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가 또 이거 미분하면 여기 n-2죠. 그렇죠? n-2승이에요. 자, 사인에 n-2승 x. 그렇죠? 얘하고 얘 만나는 게 코사인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 사인 제곱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인 nx가 다시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제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잠깐 봐봐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1 잘 보시고 사인의 n-2승 제곱이니까 사인의 n승인데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거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넘어갈 적에 얘까지 해서 넘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형식을 잘 어레인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턴을 굉장히 이쁘게 어레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n에다가 인테그랄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sin n승의 d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x의 sin n-1x 차수가 내려갔고요. 플러스 n-1의 인테그랄 sin x n-2승. 그렇죠. 요거 그대로 얘는 여기서 온 거고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건 요거고요. 그렇죠. 얘 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수학적 귀납법 형식으로서 우리가 적당하게 n 값이 들어가게 되면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의 역할은 1600년대에 어떤 그 무한곱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수학자들이 필요로 했던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또 좀 해봐야 돼요. 뭘 좀 생각을 해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 40분 정도에 걸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아요. 6개입니다. 그렇죠? 6개의 적분 형태를 가지고 물론 테크닉, 첫 번째는 테크닉,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 요거를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라고 부르죠.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나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파트를 영어로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부분으로 번역하면 여기서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분집합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걸 분리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적분법이에요. 그냥 저거를 그냥 영어 사전 갖다가 그냥 번역해버리면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는 부분 분수법이죠. 부분 적분법이지만 그 역할을 보세요. 이 파트를 그러니까 양쪽 파트를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옮겨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리적분법으로 부르는 것이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도 나는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분리적분법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6가지로 알아보았다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제가 모델링 앤드 시뮬레이션에서 말하는 이 여기서의 이러한 적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매스매티컬 모델로 들어온 상황에서 거기서 solve 문제를 푸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적분을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분법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런 적분들을 왜 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학자의 어떤 그 견해도 있고 또는 수학자의 견해처럼 팩토리얼, 2.5 팩토리얼에 대한 관심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속인 주기함수를 필요로 하는 공학적 시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함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연속인 주기함수가 돼야지 돼요. 그래야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다. 요게 이제 제가 관점을 두 가지로 본 거예요. 첫 번째 관점 다시 한번 테크닉 좋아요. 중요한 겁니다. 즐기면 돼요. 두 번째 테크닉에서 끝나면 안 되죠.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죠. 왜 적분을 해야 되는가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셋째 더 중요한 것이 또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또 다른 중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어떤 측면으로 보냐면은 그 수학은 어떤 방법적인 면을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은 절대 여러분 순종하지 마세요. 뭐가 어떻게 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하니까 아, 나는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은 가끔 정말 발칙한 도발이라는 얘기도 괜찮아요. 정말 발칙한 도발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이 발칙한 도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도발 1 그럴게요. 발칙한 도발 1.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좋아요. 적분을 하자. 이거 했었죠. 좋아요. 한번 해보죠. 좋아. 근데 나는 F와 G'을 놓을 적에 여기서 도발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나 이거 X로 놓고요. G'을 EX로 놓을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푸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먼저 이거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얘기가 끝나버려요. 이건 순종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괜찮아. 이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발칙한 도발을 한번 해보죠. 나 이렇게 안 하고요. 얘를 다 이렇게 놀래요.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죠? 좋아요. 그럼 얘는 미분하면 좋아요. 얘를 적분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2분의 1 x제곱이 나오겠죠. 한번 해보죠. 한번. 도발을 한번 해보죠. 그럼 원래 준식은 자 하면은 2분의 1 x제곱 그렇죠? 에 2x 자 마이너스 2분의 1 또 있네요. 그렇죠? 2분의 1에다가 하면은 x제곱에 2x 자, 여러분들은 이게 디그리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야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좋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좋아. 한번 아주 그냥 발칙한 도발을 한번 해보자 이거.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또 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파란 거 쓸게요. 파란 거. 좋아요. F는 뭐로 나와요? EX는 놓고. G'은 뭐로 나와요? X제곱으로 놓자 이거예요. 그러면 F'은 EX가 되고 G는 뭐예요? 우와, 3분의 1 X제곱이 됩니다. 3승, 그렇죠? 3분의 1 X 3승이 돼요. 자, 이거를 또 써야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집어넣어서 정돈하면 되겠죠. 그렇죠? 집어넣어서 정돈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발칙한 도발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눈치챘지만 적분하는 과정에서 또 누가 나와요? x 3승에다가 2x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럼 이제 또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계속되겠죠. 그렇죠? 계속됩니다. 그럼 계속되면은 어떤 것이 나올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잖아요. 그럼 2x는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자, 2x는 항상 들어가 있고요. 인수분해하면 2도 사실은 2 팩토리얼의 x제곱으로 볼게요. 요거 2분의 x제곱. 요 3 남았잖아요. 얘도 사실은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3 팩토리얼 분의 x 3승이 나와요. 그 다음 거는요.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승 나오고요. 그 다음 거는요. 여러분들이 발칙한 도발을 계속하게 되면 마이너스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시작돼요. 물론 그리고 나서 적분상수는 한 번에 처리를 해버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발칙한 도발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은 도발을 했을 적에는 항이 무한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도발 2라고 할게요. 발칙한 도발 2. 자, 발칙한 도발 2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약간 오픈 퀘스천으로 냅둘게요. 자, 0서부터 x까지. 만약에 코사인 t dt를 한번 발칙하게 한번 또 해보죠. 자, 여기 이제 1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발칙하게 하나 보세요. F를 코사인 t로 놓고요. G'을 1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디그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F'은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고요. G는 어떻게 되죠? X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디그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쭉 하면은 x의 코사인 t. 자, 마이너스이고 부호 조심하죠. 플러스에 x에 또 뭐가 나타나요? 잘못했죠. 지금 변수를 t로 놓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t죠. 그렇죠? 코사인. 그래서 얘는 사인. 그렇죠? 우와.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t 됐지요. 나중에 이제 0서부터 x, 그걸 전부 다 x로 바꿔버릴 거예요. 하면 어떻게 돼? 얘는 일단 사인, 자, 그 다음 t에다가 뭐가 되는 거죠? 사인 t. 물론 dt. 물론 이것도 사실 나중에 t로 바뀌는 게 0서부터 x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x로 바뀔 거예요. 자, 여기서 발칙하게 하겠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발칙하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그리가 점점 높아지죠. 그렇죠? 아까 했던 것처럼 x 제곱도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t 제곱이지만, 물론 나중에 0서부터 x까지 해버리면 이제 x 제곱, 이런 x 텀으로 다 바뀌어요. 그렇죠? 이런 발칙한 테크닉을 썼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 하는 그런 접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6가지의 적분 형태를 첫 번째 한번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인테그랄 바이 파트, 분리 적분법이라고 그랬죠. 좋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걸 왜 하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적분법 때문에 적분은 하지 않아요. 저기 나와 있지만 매스메티컬 모델에서 그 포뮬라를 솔브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의 일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테크닉이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를 제가 추가를 했죠. 한번 좀 도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저런 식으로 놀 적에 F를 모르놓고 G'을 모르놓고가 거의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좋다. 발칙한 도발을 하자는 거야. 바꾸자 이거. 그럼 바꿨을 적에 과연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제가 다 말해버리면,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지만, 좀 여러분도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제가 이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